코르니우 영감님의 비밀. 풍차방앗간에서 온 편지. 가끔 우리 집에 놀러와서 밤을 새며 이야기를 하곤 하는 프랑스의 마마이라고 하는 영감이 있었습니다. 그는 피리 부는 영감으로 알려져 있었죠. 어느 날 밤 그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언젠가 마을에서 일어났던 작은 사건 하나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20여 년 전의 이야기이지만 지금 내가 있는 풍차방앗간도 등장합니다. 그때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영감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부터 내가 들은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잠시 마음으로 상상해 보세요. 향기로운 포도주를 앞에 놓고 앉아있는 당신에게 피리 부는 노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옛날만 해도 이 마을은 지금처럼 이렇게 사람도 없이 쓸쓸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제분업이 크게 번창해서 주위 백리 사방에서 농사꾼들 모두 밀을 빻으러 여기로 왔습니다. 마을 둘레의 언덕은 온통 풍차들로 덮여 있었죠. 오른쪽을 봐도 왼쪽을 봐도 소나무 숲 너머에서 불어오는 북풍으로 돌아가는 풍차 날개와 포대자루로 싣고 바삐 오르내리는 노새들의 행렬로 가득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언덕 위에서는 채찍질 소리, 풍차 날개가 끽끽거리며 돌아가는 소리, 풍차 방앗간 일꾼들의 이리야 하는 소리, 듣기에도 기분 좋은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일요일이면 우리는 무리를 지어 풍차 방앗간으로 몰려가곤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방앗간 주인들이 사양 포도주로 한턱 내곤 했거든요. 방앗간의 아낙네들은 레이스가 달린 숄과 금십자가 보석으로 치장을 해서 여왕처럼 예뻤습니다. 나는 내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피리를 가지고 갔죠. 그리고 캄캄한 밤이 될 때까지 프랑돌 춤을 추었습니다. 풍차 방앗간들은 우리 마을에 기쁨과 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파리 사람들은 타라스콩시에도 증기 재분 공장을 세울 생각을 했습니다. 새로운 것은 무엇이든 좋아 보이는 법이지요. 모두들 밀을 재분 공장에 가져다 주게 되었고, 그렇게 되자 가엾은 풍차 방앗간들은 일거리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한동안은 풍차 방앗간들도 버텨보려고 했지만 결국 증기에는 이길 수 없어 가엾게도 하나 둘씩, 그러다 모두들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노새가 오는 것도 볼 수 없게 되고 아름다운 방앗간 아낙네들은 금십자가 보석들을 팔았고 더 이상 사양 포도주 대접을 받을 수 없었으며 프랑돌 춤도 다시는 못 보게 되었습니다. 북풍이 아무리 불어도 풍차 날개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면사무소에서 쓰러져가는 풍차 방앗간들을 헐어버리라는 명령이 내려졌고 곧 그 자리에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를 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모두들 쓰러져 버렸는데 단 하나의 풍차만은 당당하게 버텨서서 증기 재분 공장들과 같이 언덕에서 용감하게 계속 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방앗간, 코르니우 영감님의 방앗간이었습니다. 그는 60년 동안이나 계속 밀가루 속에서 살아온 늙은 방앗간 주인이었는데 재분 공장이 서게 되자 미치광이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일주일 내내 마을을 뛰어다니며 재분 공장의 밀가루로 이 프로방스 지방 사람들을 독살시키려고 한다고 고래고래 소리치고 다녔습니다. 거기 가지 마시오. 그 불안당들은 빵을 만드는데 악마의 발명품인 증기를 사용하고 있어.
나는 인자하신 하느님의 숨결인 지중해 북풍과 함께 일하고 있는데 그러나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화가 치민 코르니우 영감님은 자기의 풍차 방앗간에 틀어박혀 야생 짐승처럼 혼자 살았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던 손녀 비베트조차 곁에 두려 하지 않았습니다. 15살 난 이 소녀는 부모가 돌아가신 후 세상에 핏줄이라곤 할아버지밖에 없었는데도요. 일이 이렇게 되자 불쌍한 소녀는 어쩔 수 없이 살아갈 방도를 스스로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인근 농가에서 추수일을 거들거나 누에치기, 올리브 따기 등을 하며 이 집 저 집 품팔이를 다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할아버지는 손녀를 무척 사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손녀를 보기 위해 무더운 대낮에 뙤약볕을 맞으며 40리길을 걸어가기도 했고, 일하는 손녀를 온종일 바라보며 울면서 하루를 보내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마을에서는 이 늙은 방앗간 영감이 인색해서 비베트를 내쫓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영감님이 손녀를 이놈과 저놈과 돌아다니게 하며 남자 일꾼들에게 거친 희롱을 당할 염려가 있도록 한다든지 비참한 남의 집살이에 처하게 내버려두는 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존경을 받아왔던 사람이 거지처럼 맨발에 구멍이 뚫린 모자를 쓰고 누더기 옷을 입고 이리저리 거리를 쏟아내는 것도 못마땅했습니다. 사실 일요일마다 영감님이 미사에 참여하는 것을 보면 우리들은 창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감님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항상 성당 뒤편에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르니우 영감님의 생활에는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벌써 오래전부터 아무도 그에게 밀을 가져다 주지 않는데 그의 방앗간 풍차 날개는 전과 다름없이 계속해서 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녁마다 마을 사람들은 큰 밀가루 포대를 잔뜩 실은 노새를 몰고 가는 코르니우 영감님을 길에서 마주치곤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르니우 영감님. 방앗간 일은 여전하죠? 그럼 여전하지. 고맙게도 일감은 떨어지지 않아. 그때 어떤 사람이 대체 어디서 그렇게 많은 일감이 오느냐고 물으면 영감님은 입술에 손을 대고 심각하게 대답했습니다. 쉿! 이건 수출하기 위한 것이라네. 그리고 더 이상은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방앗간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손녀 비베트조차 들어가지 못했죠. 풍차 방앗간 앞을 지나다 보면 문은 언제나 닫혀 있고 커다란 풍차 날개들은 여전히 돌고 있었습니다. 늙은 노새들은 앞들에서 풀을 뜯고 있었고 비쩍 마른 커다란 고양이는 창문 옆에서 햇볕을 쬐며 심술궂은 눈초리로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의혹을 불러일으켰고 사람들을 수군거리게 했습니다. 모두들 제멋대로 코르니우 영감님의 비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했습니다만 대체로 공통된 소문은 그 방앗간에 많은 금화자루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어느 날 내가 부는 피리 소리에 젊은이들이 춤을 추고 있을 때 나는 내 큰아들 녀석과 영감님의 손녀 비베트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나는 그것이 싫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쨌건 코르니우라는 가문은 우리 고장에서 알아주는 명문이었고 게다가 비베트라고 하는 귀여운 참새가 우리 집에서 뛰어다니는 것을 본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비베트의 할아버지에게 이 일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방앗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약한 영감 같으니라고
글쎄, 이 영감이 어떤 태도로 나를 맞았는지 들어보십시오. 그에게 풍차방앗간 문을 열게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나는 내가 올라온 이유를 간신히 열쇠 구멍을 통해 설명했죠. 그렇게 말하는 동안 그 말라빠진 고양이 녀석은 바로 내 머리 위에서 악마처럼 숨을 핥아기고 있었고요. 영감은 내가 끝까지 말할 시간도 주지 않고 집에 가서 필이나 불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결혼시키는 게 그렇게 급하면 제분 공장에 나가서 며느리를 찾아보라고 악을 써댔습니다. 이런 험한 소리를 듣고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다행히 내게는 자신을 자제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늙은 미치광이를 맷돌 절구 옆에 내버려 두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이들에게 나의 실망스러움을 알렸습니다. 가엾은 아이들은 내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에게 가서 직접 말씀드릴 테니 둘이 같이 방앗간에 가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나는 차마 그 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은 곧바로 집을 나섰습니다. 아이들이 방앗간에 도착한 것은 마침 코르니우 영감님이 막 외출을 하고 난 뒤였습니다. 문은 이중으로 꼭꼭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감님은 나가면서 사다리를 그대로 밖에 두고 나갔지 뭡니까? 아이들은 소문난 방앗간에 과연 무엇이 있는지 좀 알아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방앗간의 맷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포대자루 하나 없고 밀 한 톨 없었던 것입니다. 또 방앗간에서 밀을 빻을 때 풍기는 따뜻하고 고소한 냄새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방아의 축은 먼지로 뒤덮여 있고 말라깽이 고양이가 그 위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아래층의 방도 마찬가지로 비참하고 쓸쓸했습니다. 누추한 침대 하나, 몇 벌의 누더기, 계단 위에 있는 빵 한 조각, 그리고 방 한 구석에 구멍이 뚫린 곳으로 석고덩이와 하얀 모래가 흘러나와 있는 서너 개의 포대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코르니우 영감님의 비밀이었습니다. 풍차방앗간에서 아직도 밀가루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믿게 하려고 저녁마다 이 석회가루를 끌고 다녔던 것입니다. 불쌍한 방앗간, 불쌍한 코르니우 영감님. 이미 오래전에 제분공장 사람들은 그에게서 마지막 손님까지 빼앗아갔던 것입니다. 풍차 날개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맷돌은 텅 빈 채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들이 본 것을 나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는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그 길로 마을로 달려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집집마다 있는 밀을 모두 모아 코르니우 영감님의 방앗간으로 가져가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말이 떨어지자마자 곧 실행으로 옮겨졌죠. 마을 사람들이 모두 길을 나섰습니다. 우리는 밀, 진짜 밀을 가득 실은 노새 행렬과 함께 언덕 위에 이르렀습니다. 방앗간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코르니우 영감님은 석회 포대자루 위에 앉아 머리를 감싼 채 울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감님은 자기가 없는 동안 누군가 안으로 들어와 서글픈 비밀을 알아냈다는 사실을 방금 전에 눈치챘던 것입니다. 가련한 내 신세, 이젠 죽는 수밖에 없구나. 풍차 방앗간의 명예는 땅에 떨어지고 말았어. 그리고 그는 마치 사람에게 말하듯 온갖 이름으로 자신의 방앗간을 부르며
가슴이 미어지게 흐느껴 울었습니다. 바로 그때 노새들이 앞마당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방앗간이 한창일 때 그랬던 것처럼 크게 소리쳤습니다. 어이, 방앗거리입니다. 여기요, 코르니우 영감님. 순식간에 포대자루가 문 앞에 쌓였고 그 보기 좋은 불그스레한 미랄들이 땅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코르니우 영감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는 쭈글쭈글한 손으로 밀을 움켜쥐고서 웃다 울다 하며 말했습니다. 밀이다, 밀. 오, 하나님, 이렇게 훌륭한 밀이 여보게들 실컷 볼 수 있게 잠시만 날 내버려 두게나. 그리고 우리에게 몸을 돌려 말했습니다. 나는 자네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었네. 저 재봉공장 녀석들은 모두 도둑놈들이니까. 우리는 영감님을 개선장군처럼 떠받들며 마을로 모셔가려 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무엇보다 내 맷돌에 먹을 것을 줘야 한다네. 생각들 해보게. 저 맷돌이 아무것도 못 먹은 지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말이야. 우리는 밀 나달이 갈아져 천장으로 고운 밀가루가 날아오르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엾은 영감님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포대를 열어보기도 하고 맷돌을 살피기도 하면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모두의 눈에는 그만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옳은 일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영감님의 일거리가 떨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코르니우 영감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풍차 날개가 멈추었습니다. 이번에는 영원히. 아무도 코르니우 영감님의 뒤를 잇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세상의 모든 것에는 다 끝이 있는 법이니까요. 론강의 거룻배 시절이나 위임 재판 시절, 커다란 꽃무늬 자켓의 시절처럼 풍차 방화의 시절도 지나갔다고 생각해야겠죠.